실적이 안 나오는 DB 영업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뭔가요?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.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떤 채널을 어떻게 DB를 뽑을지에 대한 게 명확하지 않은 거죠. 그리고 본인 이 영업 스타일이나 이제 그런 거에 맞게 어떤 DB를 구매하고 타겟팅 해야 될지에 대한 이제 방향성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이제 인콜 DB가 나한테 조금 더 효과적인 DB인지 아니면 전화 상담까지, 방문 상담까지 잡혀있는 DB가 나한테 매력적인지 잘 맞는지 이제 그것부터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거부터 보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어떠한 DB를 여러 군데를 한번 다 구매를 해보시고 테스트한 이후에 나한테 가장 잘 맞는 DB를 조금 더 집중해서 구매하시고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하면 이 DB를 단순히 그냥 일회성으로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걸 회전시켜서 다시 또 소개를 받아낼지, 그리고 부재 중인 사람들 어떻게 하면 다시 또 부재를 이겨내고 전화를 받아낼지를 계속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야지 DB를 하나를 받더라도 그거를 두 개로 늘리는 사람이 있고 DB를 10개를 받더라도 거기서 계약이 하나도 안 되고 DB가 늘어나지 않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첫 상담 후에 언제 카톡을 보내야 재상담 신청률이 올라갈까요? 이거는 사실 모든 이 반응이나 CRM이나 이런 것들은 그 즉시 하는 게 좋긴 합니다. 왜냐면 이제 망각곡선이라고 저희는 어떤 것을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그거를 되게 단시간 안에 가속화돼서 기억이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담이 됐든 전화가 됐든 그 이후에 즉시 피드백을 바로 남기는 게 중요하고요. 이제 그거를 또 넘어서 그 사람들이 첫 번째 반응이나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반응이 없다면 이제 왜 이 사람이 반응이 없는지에도 생각을 해서 그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광고성 메시지나 이런 것들 동의가 받았다면 그런 것들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서 어떻게든 내 메시지 10개 중에 하나 정도는 그 사람의 니즈를 파악해서 발견해서 어떻게든 컨택을 이어나가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바빠서 카톡 보낼 타이밍을 매번 놓친다면 어떻게 자동화해야 할까요? 맞아요. 이게 사실 영업하시는 분들이 초반에 시작했을 때 DB나 아니면 고객들이 많이 쌓이지 않았을 때는 충분히 이제 혼자서도 그런 수동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게 가능하거든요.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는 고객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것도 사실은 다 시간적인 에너지가 소비가 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자동화 시스템까지는 아니라도 어떻게 하면 메시지를 조금 더 상황별로 목업을 만드셔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이거 반자동인 거죠. 그렇게 찾는 게 중요하고요. 그리고 나서 여기서 조금 더 계약이 나오고 자기만의 시간이 확보가 된다면, 금전적인 여유가 되고 시간이 된다면 이제 그 이후부터는 CRM을 자동화를 시키는 게 중요해요. 그래서 보통 CRM을 자동화시킬 때는 이제 프로그램이 되게 많거든요.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코딩을 사용하지 않고도 코딩에 버금가는 자동화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보통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게 메이크라는 시스템이고요. 그 다음에 자피어라는 이제 이 두 개를 가장 많이 사용해요.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메이크를 많이 사용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자피어보다 조금 더 프로그램이 직관적이기도 하고 처음에 상담이 들어오면 이게 문자 메시지로 가고 카톡으로 가고 구글 시트로 가는 이 도식이 굉장히 심플하게 잘 나와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메이크를 사용하긴 합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초반에는 반자동화로 가시다가 그 다음에는 결국에는 자동화의 메이크로 넘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까다로운 VIP 고객과 전화 상담을 이어가는 팁이 있을까요? 결국에 이제 마케팅 단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 전화를 어떻게 하면 초반에 전화를 받았을 때 나에 대한 의심이 없는 상태로 전화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전화를 잘 하느냐에는 어떻게 보면 영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고, 저는 그 뒷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상담 신청을 남기고 그거를 조금 더 기억을 오래 하고 전화를 받았을 때 조금 더 거부감이 없이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을 마케팅은 조금 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되고요. 근데 그 앞서서 이전에 저는 하고 있는 게 저렴한 가격에 DB 개수를 많이 뽑는 게 법인 영업 파트에서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왜냐면 이게 아무리 반응이 되게 좋더라도 이제 그 회사 자체가 뭐 자본 잠식이라거나 아니면 매출이 낮다거나 뭔가 계약할 수 있을 만한 컨디션이 안 되면 결국에는 그런 DB를 뽑아도 아무리 그 사람의 호응이 좋아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.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구매 능력이 있냐라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금 더 인지력이 낮더라도 DB를 개수를 최대한 많이 뽑아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개수가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 이상으로 충분히 나오게 되면 그 이후부터 DB 질이나 아니면 호응도나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어떻게 하면 전화 상담에서 방문 미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을까요? 맞아요.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전화 상담과 방문 미팅 그 사이에 영업 쪽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하면 전화 상담을 할 때 이 고객이나 이 기업이 관심 있을 만한
어떻게 보면 이 기업이 놓인 그 상황에 관심 있을 만한 그런 멘트를 해주고, 내가 너의 이런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전화를 통해서 간단하게 미팅 요약본으로 해주시고 보통 미팅을 많이 잡으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마케팅적으로 넘어가면 초반에 상담 신청이 들어오는 단계도 마케팅이 조금 더 인지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높여줘야 되고요.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알림톡을 상담 신청하게 되면 카톡으로 알림톡을 보낸다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뭐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뭔가 공식적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뭐 그런 방법이 있겠죠. 그리고 나서 이제 방금 해주신 질문은 어떻게 하면 전화에서 방문 미팅으로 잘 이어지냐에 대한 건데, 그것도 앞에 말한 거랑 구조는 거의 비슷해요. 전화 상담을 한 뒤에 방문 전에 그 사이에 그 단계를 또 뭔가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. 그게 보통은 뭐 단톡방을 만들어서 담당자들을 다 초대해서 뭐 행정이나 아니면 뭐 금융이나 이런 것들 다 초대해서 그 사람들 간에도 뭔가 이거 여기가 믿음직한 조직이고 여기는 다 조직적으로 일해서 내가 뭐 행정이나 이런 업무에 어려움이 없겠다라는 걸, 그런 신뢰성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또 그 전에도 뭔가 틈틈이 이제 유튜브 영상이나 도움되는 것들을 그 사이에 보내주시는 것도 좋고요. 뭐 아니면 그걸 뛰어넘어서 이걸 조금 더 자동화시킨다면 아예 그 사람을 그냥 멤버십처럼 생각을 해서 뭐 2주에 한 번,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사람이 도움되는 정보를 알림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혜택성 정보를 공유해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.